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의외의 사실 때문에 한 방에 내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치명적인 주범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노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탈 없이 쭉 살면 너무나 좋은데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저한테 요즘 가장 관심사는 이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닌 그냥 무탈하게 평범한 삶이 계속되는 거. 얼마 전에 제가 백세 경영연구원의 이재경 원장님 칼럼을 읽다가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50대 이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못하면요, 노년에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5가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노후에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퇴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위험 요소들, 그리고 이 3번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치매가 아닌 내 기억력이 20% 줄면 내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번째, 재산 관리 권한 언제 누구에게 넘겨야 할지, 마지막으로 지금 혼자 사시는 중장년층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 위험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를 들게 되면, 그죠? 50대, 60대가 되면 내 재산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자녀가 우리 노후 준비의 최대의 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장수, 오래 사는 것도 위험이죠. 장수 위험, 건강, 또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는 물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데요. 또 하나 진짜 노후에 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과신, 그리고 인지능력 저하입니다. 치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나이가 들면서 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것이 내 노후의 자산을 갉아먹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언뜻 듣기에는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내 돈 관리 못할 건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사례 연구를 보면요, 이런 자신감, 그러니까 과신이죠. 나에 대한 과신, 또 내가 인지능력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무시했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 10명 중 1명 이상이요, 치매입니다. 물론 또 치매로 가기 전에 인지장애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따지면 50%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억력 20% 감소가 불러온 충격적인 자산 손실, 20%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데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20년 스비체라 이탈리아냐 대학,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미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 점수, 그리고 이들의 재산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진 그룹에서 상당한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전에 비해서 기억력이 약 한 20% 떨어진 그룹, 이 정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재산을 크게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인지기능 감소를 겪은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기억력이 떨어진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인지기능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연구진에 따르면요, 기억력이 나빠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고령자들은요, 재산을 크게 잃을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그 손실은 금융자산 가치 하락에서 크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는 주식, 투자 신탁 같은 위험자산 가치가 평균 1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자각하고 있는 분들, 내가 좀 기억력이 떨어졌어, 이런 분들은 손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지기능 감소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자산이 10% 이상 감소를 했다는 통계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똑같이 인지기능, 기억력이 감소했는데 누구는 그대로고 누구는 자산에 큰 손실을 봤을까요? 그것은 인지 저하에 대한 무감각, 즉 자기 과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기억력 예전 같지 않은데도 난 아직 멀쩡해 라고 믿고 예전처럼 돈 관리를 계속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 잘못된 투자 결정, 또 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인지 저하, 기억력 감퇴 보이지가 않죠.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노후의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늦기 전에 내 재산을 적정하게 권한을 이양할 타이밍을 정해야 됩니다.
자,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뱅가드 2023년 55세 이상 투자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인데요. 자, 응답자들은요, 대부분 내가 향후에 인지 능력 저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재정 관리 권한을 언제 넘길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상당수가 가능한 늦게까지 넘기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84%가 이런 답변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인지 저하 느끼고 있는데도 이 권리를 넘기지 않고 내가 계속 재산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너무 늦게까지 버티다가 큰 사고 치면 어떡하나. 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 뱅가드 조사 응답자들은요, 적절한 시기에 재정 권한을 넘기지 못하게 되면 본인 재산에 큰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재산 끝까지 놓지 않고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지금 요즘 판단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라고 동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야, 그러다 큰일 날 수 있어. 딜레마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내가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이상하게 고집이 생겨요. 또 과신, 나 아직 멀쩡해. 옆에서는 자네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과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무엇이 위험한지 보겠습니다. 자, 인지 능력 저하, 그리고 나를 너무 신뢰하는 가신이 만나실 때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사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도 본인이 끝까지 재산을 챙기고 싶어하는 분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왔고 본인만큼 그 돈을 아끼고 잘 관리해 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지 능력 떨어져서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예전만큼 못 됐을 때, 이때도 예전과 똑같이 투자하거나 또 돈을 운용하게 되면요, 그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뉴스 기사 보면 노인 금융 피해 증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돼야 된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스피싱 피해 60대 이상이 가장 많아. 자, 젊은 40대, 30대들이 보면 아니 왜 바보같이 저기에 당하지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 상담해 보면 다 대학교 나오고 열심히 직장 생활 해오던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에 쉽게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60, 70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말고도요, 저도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는데 내가 요번에 거기 돈을 보냈던가? 안 보냈던가?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락이 와요. 아직 돈 안 보냈다고.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이미 돈을 보냈는데 또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낸 줄 알고.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납부 기한을 자꾸 잊게 되면 가태료도 나오고 우리 신용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잘 모르고 이런 복잡한 투자 상품 많이 있잖아요. 그냥 대충 감으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이렇게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요, 내가 기억력, 인지 능력이 떨어졌는데도 혼자 재산 관리를 계속할 경우 잘못된 결정을 한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신문기사입니다. 대박나요 믿었는데 전 재산 다 날렸다. 노인들 피눈물. 많죠. 이런 전화로 오는 달콤한 투자 권유, 또 문자로 오는 수상한 링크, 나는 안 속아 라고 장담들 많이 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는 이런 태도가 사기, 또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과신은 방심을 않고 방심은 실수와 피해로 이어지는데, 자, 가족들과 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식들이, 또 남편이, 또 아내가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손실을 입게 돼요. 그러면 배우자와도 자식과도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잖아요. 노후 자산을 지키는 실전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기적으로 인지기능 검진을 받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80대 중반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로 통화를 많이 했던 친구분들 중에 지금 통화를 못하는 분이 무려 3명이나 됩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한 2시간 있다 또 오는 거예요. 처음 거는 것처럼. 그래서 하루에 적게는 5번, 많게는 10번 이상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그래요. 죽는 그날까지 치매만 걸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친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경각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치매 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뇌 사진도 찍고 정신의학과 가서 상담을 통해서도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나이에 비해서는 아주 명쾌한 편입니다. 자, 답은 이겁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나이가 들면 인지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죠.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압이나 당뇨 체크하듯이 기억력, 또 판단력, 또 인지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간단한 치매 검사, 또 인지평가를 받아두면요,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조기에 자기 상태를 인지할 수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더 진행도 막을 수 있고 내 재산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언젠가 나이가 들겠죠. 80, 90이 되면 더 이상 내 재산 잘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재산 관리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점을 미리 정해두기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내 재산을 맡길지 미리 계획해두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꾸 그 시점을 늦춘다는 거죠. 자, 이것을 방지하려면 명확한 기준 또 약속을 정해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인지 능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그 의료기관 전문 소견서를 통해서 재정 관리 권한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양도한다든가, 또 80이 넘으면 신탁회사에게 맡긴다든가, 그런 기준을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버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자, 이제 내 재산들은 너희들이 좀 관리를 해라. 네, 이렇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때 누가 대신 내 돈 관리를 할지, 그 시점을 언제로 할지 꼭 협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탁 등 제도적 안전장치 활용하기입니다. 자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는 내 재산을 지키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탁회사 같은 전문 자산관리회사에 내 재산을 맡겨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럴 때 내 돈을 내가 더 기억력이 떨어지기 전에 신탁회사에 맡기게 되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을까요? 노인 3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산다고 합니다. 약 한 37% 돼요. 엄청 많은 거죠. 100가구 중에 37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혼자 사는 고령자 33%,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인지장애도 더 빨리 오고요, 또 쉽게 사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내 가족일 수도 있겠고, 친구 또는 지자체 복지 담당자 한두 명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내가 뭔가 궁금하고 뭔가 의문이 생겼을 때 연락해서 도움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 꼭 미리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은요, 절대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투자, 금융상품, 또 부동산 같은 거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돈 관리를 잘하고 투자를 잘했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죠, 신탁이나 공동계좌 등 안전장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산을 너무 복잡하게 나눠놓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공동명의 계좌 또는 신탁제도, 자, 이런 걸 통해서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너무 좋은 이야기 반드시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달콤한 전화에 많이 속는데요, 1년 내에 재산을 2배로 불려드리겠다, 작은 돈 내면 큰 돈으로 만들어주겠다, 100%, 1000% 다 사기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장수 리스크, 또 자녀 리스크, 건강 리스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정말 위험한 거, 내가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 또 인지 능력이 조금씩 낮아진다는 거, 그런데 나는 괜찮아 라고 과신하는 거, 이것이 내 재산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자신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나를 가장 위협하는 건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